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아마 조만간 또 많이 들어오시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인제 핵심 교원 연수, 일반 교원 연수를 12월 12일 날 마지막 5 시간을 끝으로 30 시간의 대장정의 연수가 마감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 결과물은 많이 놓지 못했고요. 두 번째, 관리자 연수가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12월 7 일부터 11 일까지 또 170 분의 관리자 연수, 온라인 연수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까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로운 분들이 좀 오시면 신선할 것 같았는데 어 들어오시는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은 어 PPT를 왜 처음으로 안 가고 이렇게 중간에 오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2차 년 사업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또 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수행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결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요번에 창의 교육이라는 부분의 아젠다를 코로나 이후에 미래 교육 또는 창의 교육의 어떤 필요성으로 핵심 내용을 맞춰 달라고 하셔서 그 부분을 좀 몇 가지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활동했던, 물론 우리 학생들이 들어갔던 학생들이 스팀이나 아니면은 인제 창의 교육에 이제 시범학교 적용해서 활동했던 학생들의 사진인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어떤 그 코로나 이후에 학습의 현장의 변화를 보면 이전에는 do it yourself라고 하는 "너 스스로 해 봐라."라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인제 together, 같이 해 보는 어떤 모듬의 중요성, 그리고 인제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그 핵심 내용들은 인제 메이커 컬처가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어떤 과학 문화 또는 수업, 또 여러 가지 일반 사회 인문사회 수업 역시도 학생들의 어떤 수요자 중심의 수업으로 맞춰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에 맞춰서 수업뿐만 아니라 창의 교육도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어떤 교육의 동향들을 보면 LMS라고 해서 러닝 인제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러닝 메모리 시스템은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습자 중심의 시스템, 교육 환경들이 잘 마련이 되어 왔고요. 또 여러 가지 인제 학습 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체 또는 교육의 발전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는 무엇인가 인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어디에서나 정보화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닝 레지스터 시스템으로 학습자들의 어떤 학습이 다 기록화되고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빅데이터나 AI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LRS가 발달되어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 코로나 이후에 좀 더 SNS라든가 블로그라고 하는 이런 매스 미디어의 어떤 또는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소통의 어떤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특별하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런 매체를 통한 소통의 어떤 방법들이 다양하게 구현화되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이후에 미래 교육에서 또는 창의 교육에서 이러한 학습 변화는
가중될 것 같다는 예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또 그렇게 실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지능 정보 기술 또는 여러 가지 스마트 도구 또는 매스미디어 여러 가지 기기들을 어떻게 교육에 활용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어떤 학습 방법의 구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첫째는 기기 활용형인데요. 여러 가지 지능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뭐 학생들이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의 어플을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수업에 활용하는 기기 활용형이 있고요. 또 스마트 도구나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프로젝트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어떤 수집, 분석, 정리 뭐 이런 것들 공유하는 수업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참여 협업형이라고 해서 협업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문제의 어떤 해결이라든가 아니면 과제 해결을 위해서 동료 학생들과 공유하는 이런 참여 협업형이 있고요. 뭐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문제 해결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에 다양하게 이러한 지능 정보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미래 교육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교과서, SNS, 어플, 스마트 기기, 지능 정보 기술 뭐 아니면 뭐 그에 해당하는 AI라든가 뭐 드론, 뭐 3D 프린터 여러 가지 것들이 교육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창발적 사고, 아이디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이런 사고의 어떤 발현을 돕는 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업에 참여 또는 소통, 교류의 촉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러한 지능 정보 기술이 상당히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창의 교육이나 앞으로의 미래 교육은 자기 주도적이고 흥미로운 또 내 수준과 적성에 맞는 풍부한 자료와 선택적 자료의 활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지능 정보 기술의 활용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충북대 창의교육 거점 센터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창의 교육의 어떤 아젠다 또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선 그 선행 연구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창의성이라는 어떤 중요한 부분들 또 앞으로 지능정보사회 국가전략, 인재 양성 요구 또는 창의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에 의한 여러 가지 교육적 정책들의 일환으로 앞으로 창의교육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이러한 그 상상과 도전 또는 혁신 또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지속적인 도전과 또 실패를 통한 새로운 문제 해결 또 프로젝트 기반 학습 또 알고리즘 교육 또 실패로부터의 학습을 통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창의 교육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 센터에서는 핵심 역량으로 이러한 네 가지를 한번 구현해 봤고요. 지능 정보 기술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정의일 거고요. 분석적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 또 개념적 사고가 필요하고요. 또 정보의 지향, 지능 정보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또 집단 창의성이라는 집단 지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핵심적 역량에 맞춰서 창의교육 거점 센터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러한 그 선행 연구가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전에 만들어진 창의 교육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좀 확고하게 만들고 또 현장 중심의 적합성 있는 그러한 프로토타입 그다음에 학습량을 줄이고 수행할 수 있는 직접 현실 또는 학습자를 둘러싼 자연 현상에서 여러 가지 소재나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수업에 활용하고
또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그들의 어떤 창의적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또 지능 정보 사회에 필요한 역량에 맞추어 창의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가미된 프로그램의 개발, 뭐 요런 부분을 기존에 개발된 자료를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교육 과정에 맞춘 새로운 미래의 어떤 교육 목표, 그다음에 지능 정보 기술, 또 창의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어 저희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되는 과정들을 다음과 같이 3 차년에 맞춰서 개발의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했고요. 첫 번째 작년의 단계에서는 우선 문헌 연구라든가 선행 연구를 통해서 모듈 개발이라든가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올해는 이제 그러한 기반을 통해서 실제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의 이제 창의 교육, 저희가 개발한 Here, There, Everywhere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를 실제 학교 현장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2차년 사업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이제 선도적 실천, 확산, 성과 공유라는 측면에서 아마 유관기관과 공유해서 아마 저희의 센터에서 지향하는 프로토타입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2차 년도에서는 1차 년도에서는 연구원이라든가 대학에 있는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44분의 4분의 연구원을 구성하였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과목별 연구원들은 실제 현장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을 위주로 연구원의 어떤 구성을 맞춰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2차 년도 실천 로드맵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표방하는 HT 창의 교육이라고 하는 플랫폼, 그에 대한 연수 교재를 13 과목을 개발을 했고요. 또 그걸 통해서 일반 교원 연수, 핵심 교원 연수, 그다음에 관리자 연수, 또 그걸 통해서 시범 학교에 적용을 해서 지금 대략 한 1,200 명의 학생들이 적용을 받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교사 연수회, 또 교사 연구회의 컨설팅, 워크숍, 포럼, 그다음에 학술 대회, 그다음에 뭐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확산을 위한 교육 저서 출판, 그런 부분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레존이라고 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의 창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그 Q&A 또는 창의 교육에 관련된 원고들을 월 3회씩 3편씩 이렇게 어 원고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센터에서는 크게 글로벌 창의교육, 인지과학 창의교육, 또 학교 밖 창의교육이라는 내용으로 연구원들의 구성을 꾀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교재 개발을 위한 교수 설계 전문가, 또 그것을 이제 학교 현장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 전문가, 그다음에 연수라고 하는 특별한 컨텐츠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러한 3원의 구체적인 전문 분야를 구축을 해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의 교육의 모듈,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 것까지를 목표와 평가, 또 가르칠 내용, 또 그에 따른 수업의 방법으로서 HT, 이러한 걸 가지고 실질적인 플랫폼을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창의적 사고, 또 HT라고 하는 리즈닝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의 지적 목표, 또 창의 교육, 또 그에 따른 지식의 이해, 개인적인 어떤 성취 목표, 또 생활 속의 문제 해결 실천 목표, 미래 지능 정보 사회의 미래 목표, 이런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프로그램의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될 건데요. 아마 요걸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대략 10분 정도 되는데요. 중간에 제가 시간에 맞춰서 좀 단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작한 영상물이고요. 한번 영상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창의력은 필수 요건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물을 요구받는다. 독립적인 문제 해결 과정 및 프로세스를 요구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뚝딱 나오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 주변에서 특이한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사람이 창의적인 결과물로 큰 성과를 거두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내심 이렇게 생각한다. 창의성은 천재의 전유물이다 라고 생각한다. 우선 그 말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애플을 살린 스티브 잡스나 창의적 발명품으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한 창의력이 높은 천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말하는 창의력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 보이지만 그들의 창의성은 천재의 전유물이 아니며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창의력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 인지니어스의 저자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 티나 실리그는 스탠퍼드 대학교 딜 스쿨의 창의력이 대표 양성소라 말한다.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한 가지 활동은 그것은 바로 관찰이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는 실제로 많은 아이디어와 정보가 존재하지만 물고기가 물을 인지하지 못하듯 우리도 주위 환경 속에서 우리 예상 너머의 정보들, 사례들을 인지하고 뽑아내는데 서투르다. 이 스쿨에 다니는 학생은 올바른 관찰을 배우기 위해 약 10주 이상을 보내며 이러한 관찰 활동은 실제로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티나 실리그는 4가지 테크닉을 사용해 일상 속에서 관찰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첫째, 한 가지 물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심 없는 관찰은 관찰 자체를 지루하게 만들며 세심한 관찰의 시작은 물체에 대한 열렬한 관심으로 시작된다. 관찰 대상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물건, 사물 등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 자신의 관심 분야에 관련 있는 대상, 그리고 자신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 등 다양하다. 두 번째, 관찰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질문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음으로써 아무런 객관적인 기준 없이 너무나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을 방지하고 획득한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있는 곳이 카페라면 카페 정문에 새겨진 이름, 서체는 카페에 들어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가? 등 어떤 색깔을 주로 사용하는가? 바닥의 재질은 밝기는 어느 정도 되는가? 등 음악이 당신의 활동에 도움 또는 방해가 되는가?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 관찰을 통해 얻은 정보를 표현할 방법을 익힌다. 관찰 활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관찰 활동만으로는 창의력을 높이기 쉽지 않다. 이는 단순히 자세한 정보를 얻은 것일 뿐 우리가 이를 응용해 창의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관찰 내용을 효과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여러 테크닉을 익혀보고 들은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관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체크리스트를 계속 갱신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같은 대상을 어떻게 관찰하는지를 참고한다. 결론적으로 창의력은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대몽주의 작가 볼테르가 창의성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아니라 단지 사려 깊은 모방일 뿐이라고 말했듯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봐왔지만 무시했던 것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작금의 지능정보 사회에서 말하는 창의적인 인재의 모습 중 하나일 것이다. 비유는 바로 관찰에 의한 창의적 사고 기법이다. 따라서 충북대 창의교육거점센터에서는 비유를 활용한 히어, 데어, 에브리웨어 창의 교육 플랫폼을 표방한다. 예를 들어 히어, 관찰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소재를 찾아 비유하고 데어, 비유를 통한 소재에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에브리웨어, 개념과 원리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 응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충북대학교 창의교육거점센터에서 개발한 2020 HT 실전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통합사회 HT와 함께하는 대한민국과 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기술 발전으로 삶의 형태가 이전 시대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렇기에 미래 사회에 대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회과 HT 수업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관찰 가능한 사회적 현상을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이를 자신의 삶으로 연결하는 수업 활동을 제시하였다. 히어, 우리 주변 사회 모습을 관찰 파악하여 사회 변화상에 대한 호기심 유발하며 대여, 현재까지의 사회 발전상 파악하여 일반화하고 사회적 개념을 정립한 후 에브리웨어,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고 그 속에서 살아갈 나의 미래상까지 예측한다. 두 번째, 내 인공지능 친구를 소개합니다. 2012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빅데이터를 10대 기술의 예. 지금 영상물을 보셨는데 이거 아마 보면 10분 이상 걸려서 13 과목을 다 소개하게 될 건데요.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 영상물을 보셨으면 인제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을 중심으로 수업에 활용하는 측면으로 창의 교육을 인제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히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사물, 나를 둘러싼 자연 현상에서 그 대상을 찾을 수 있고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개념과 원리를 대어에서 찾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에브리웨어 적용해 보고 새로운 창의적 산출물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의 교육하면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 뭔가 디퍼런트하고 또 가치 있는 밸류어블하고 그렇지만 저희 창의교육 거점 센터에서는 크레터블한 바로 창의적 산출물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플랫폼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Here, There, Everywhere라고 하는 어떤 수업의 수업 모형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업의 단계들을 교수학습 전략을 만들고 수업 모형을 개발을 했고요. 실제 현장 적합성을 통해서 계속 수정을 거치면서 8월 이후에 최종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아마 교재에 다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저희가 실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실제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발 매뉴얼을 개발을 했고요.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매뉴얼 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13 과목의 과목을 만들었고요. 인문, 사회, 과학, 예체능까지 통합을 해서 그런 그 실천 성과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당했던 선생님과 더불어서 실제 시범학교 적용 학교인데요. 계속 지금 이제 적용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제 저희가 8월 달에 일반 또는 핵심 교원 연수를 30시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12월 12일 날 대장정의 연수가 마쳐지는데요. 그에 대한 교재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요것도 이제 핵심 연수 교재 개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관리자 연수를 8월 달에 60분을 대상으로 관리자 연수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적으로 170분의 관리자 연수를 한국교원대와 같이 연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수 플랫폼 컨텐츠에 대한 시간표 매뉴얼이고요. 이전에 실시되었던 온라인 상황 또는 비대면 또는 추가적으로 몇 분만 모시고 이제 대면으로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상황의 사진 자료 모습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분단별로 이제 관리자 연수가 진행됐던 8월 달의 상황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역 사회의 창의 교육 확산에 좀 이제 많은 부분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루어진 연수의 만족도 뭐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자분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좋은 평가 점수를 주셨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이 이제 확산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추진하도록 할 것이고요. 요것도 이제 교원 직무 연수의 전체적인 시간표, 요것도 신문이나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한 확산 활동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연구원으로 계신 선도 교원분들께서 올해 이제 오셨던 50분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컨설팅과 여러 가지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크레존 활동을 위한 원고에 이제 배정된 선생님과 교수님들, 연구자분들의 명단이고요. 요거는 이제 외국에 출판을 했던 융합, 스팀, 그 다음에 현재까지 만들어진 논문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공동으로 창의 교육의 어떤 그 확산의 어떤 모색하기 위한 활로를 찾기 위한 어떤 학술 대회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 주관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서베이 몽키로 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창의 교육에 다양한 좀 더 뭔가 보완된 그러한 상황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만들고 그러한 부분을 실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학술 대회의 일반적인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제 홍보물도 개발을 했고요. 그에 따른 플랫폼에 따른 교재 또 워크숍 또는 여러 현장에 계신 선생님과 교수진분들, 연구자분들을 모시고 했던 워크숍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2월까지 진행되는 2000년도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창의교육 HT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조금 이제 정제되고 좀 이제 세분화해서 무엇인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플랫폼이 되도록 앞으로 그 남은 기간 동안 수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의 어떤 그 창의교육 거점 센터에서 이러한 교재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나 또는 기대 성과, 뭐 교재에 다 있으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 이제 저희 그 8월달에 연수 신청을 하셨던 신경애 선생님과 홍성현 선생님이 이 H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확산 또는 시범학교 적용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교육 사례들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선생님께서 요 수업의 내용에 이어서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이 아마 신경애 선생님이시죠? 홍석영 선생님이 홍성희 선생님이 네. 홍성희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어요? 화면 공유를 꺼주셔야. 예, 꺼시겠습니다. 예.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대기와 해수 순환 주제에 HTE 스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 현장에 적용하려고 했었던 제천제일고등학교 홍석영이라고 합니다. 발표 내용은 수업 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내용 및 방법 그리고 연구 결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역량이란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학문적 지식과 기술의 융합을 추구해라 이런 식의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에서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라고 하는 핵심 역량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요거가 지식이나 자료를 수집, 분석, 선택, 평가 이전에 과학에서 탐구 활동에서 길러질 수 있었던 역량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가 급변하면서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고
요새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정보교과에서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과목이 생겨날 정도로 이 데이터를 강조하고 있는데, 네, 이런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 결과적으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는 확장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이것을 시각화하는 지식정보 처리 역량에 포함된 역량뿐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이것을 구성하는 내러티브 능력과 이것을 토대로 학생들이 서로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결과적으로 과학교육에도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 데이터 기반의 수업이 결국 학문 간 융합을 만들어주는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었는데, 데이터 자체가 담고 있는 과학적인 이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생길 수 있는 정보 교과에서의 방법이나 혹은 공학적 방법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에서는 예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전까지 있었던 SST처럼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좀 다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대기와 해류 순환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요게 굉장히 온라인에 오픈 소스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데이터를 얻거나 아니면 이전 신문 기사 이런 데서 데이터를 시각화해 놓은 자료들을 미리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대기 해류 하면 이제 안 그러실 텐데 인간의 삶과 되게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미세먼지라던가 기후 변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구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볼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인간과 굉장히 밀접한 환경 변화에 관련한 문제여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데이터 기반의 수업에서 이제 다루었던 세부 단계인데, 활용, 정보 처리, 분석, 의사소통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별한 순서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이런 분야들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역량을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단계들을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데이터 활용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보 처리는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클리닝, 정제하는 과정을 포함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데이터 분석은 학생들이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읽어내는 능력을 의미하고, 데이터 의사소통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를 기반으로 뽑아낸 정보와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장인 것 같은데, 제가 개발하려고 했던 수업과 HT와의 연관성이 무엇이냐는 이 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표가 제가 큰 H 단계에서 HTE를 또 순환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수업의 주제가 순환이다 보니까 HTE, HTE 이게 반복될 수 있도록 어떤 큰 형태로 구성을 했는데, 일단 큰 단계의 HTE를 보시면은 다음 장 넘길게요. 앞에 많은 연구가 되어왔던 스팀 교육 요소를 HTE 단계로 풀어서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고, 저는 이 H 단계, 상황 제시 단계에서도 수업을 HTE 요 이제 세분화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큰 단계에서 보시면요, H, here, 대기대 순환과 표층 순환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고,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큰 T 단계에서는 there, 우리나라에서 대기대 순환 혹은 표층 순환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수업을 진행하였고, 조금 더 큰 everywhere,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가 발견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걸 기반으로 의사소통해보자.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단계인 대기대 순환과 표층 해소 순환에 대한 개념 정리 도입 단계에서는 이게 세분화돼서 HTE로 또 구성되는데, 일단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순환과 관련된 사례를 찾고 비율을 드는 활동을 H 단계에서 포함을 시켰는데, 학생들이 주로 이제 대류의 개념을 순환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하강한다. 이런 내용이 순환한다. 로 제일 많이 나왔고, 제일 특색 있었던 답변 중에 하나가
급식실에 학년별로 밥을 먹으러 가는 것도 순환이다. 그리고 또 가장 특이했던 답변이 사회교과에 관심 많은 친구가 돈이 돌고 도는 것도 순환이다. 결국에 소비자, 공급자, 그 과정의 유통업자 이런 것들도 순환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T단계에서는 대기대순환과 표층회류 순환을 직접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로 구성했었고, 그다음에 에브리웨어 단계에서는 이런 순환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학생들이 앞서 H단계에서 들었던 비유물과 결과적으로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순환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단계를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수업 그 교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H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순환을 볼 수 있는 사례를 찾아서 정리해보고 이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를 포함하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기반으로 순환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는 단계에서는 아시겠지만 윈디나 여기 earth.nurschool.net 들어가시면은 이게 실시간 유선으로 풍향이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풍속이 보이고 그다음에 뭐 해류를 누르면은 해류가 모델링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이는가가 거의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두 가지 자료를 줘서 비교를 시켰죠. 첫 번째는 기상청에 나와 있는 그냥 표 혹은 숫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비주얼 맵. 학생들이 당연히 이런 움직이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음을 본인들이 이제 깨닫고 표로 되어 있는 데이터 제시 형태와 이런 비주얼 맵 형태의 데이터 시각화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구나, 어떤 장점이 있구나,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구나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비유물과 대기대순환의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였고, 그 다음에 이 오리 인형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실제적인 자연현상과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링이 다르다. 학생들이 들었던 비유물과 실제 자연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기대순환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런 단계도 포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T단계에서는 본격적인 데이터 관련한 내용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앞서 활용했던 윈디나 얼스 누스쿨 같은 실시간 시각화 자료가 어떤 기법을 사용했고 이런 것들의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견한 순환과 관련된 문제를 찾는 단계에서는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했는데요. 워드 클라우드는 단어를 시각화해주는 작업입니다. 지금 요거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한 앨범의 가사를 한번 시각화해보자 해서 나타낸 자료인데 여기서 글씨가 크게 나오고 중간에 나올수록 빈도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게 바로 장범준의 앨범인데 장범준 씨의 앨범의 특징은 단어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고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 많다. 즉 후크송을 많이 만든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사를 보시면은 난, 내, 너의, 혼자, 누군가 이렇게 지칭하는 표현들이 많은데 요게 발라드 가수들의 공통점이더라고요. 발라드를 부르는 가수들이 이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 하는 식의 연습 단계를 거쳐서 실질적인 우리나라 주변에서 나타난 대기순환 혹은 해류순환과 관련된 문제의 데이터를 찾아서 뉴스 기사를 찾아서 시각화를 한 자료가 이렇게 됩니다. 어떤 모듬은 딱 보시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일본에서 유입되었다. 이런 문제를 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는 뭐 중국에서 초미세먼지가 지난해보다 뭐 더 농도가 높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좀 시각화가 잘 안 됐는데 이 친구들은 어떤 특정한 약간 주제를 가졌기보다는 제주도라는 키워드에 좀 관심을 가져서 제주도라는 단어가 제일 크게 나왔어요. 이런 오른쪽과 같은 자료에서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서 정보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정제할 필요가 있다, 클리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자료로 또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여기서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뽑아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를 찾았고요. 이 데이터를 조금 더 보기 좋게 혹은 조금 더 창의적으로 남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한 방식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데이터 시각화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사이트를 참고해서 직접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했는데, 이 데이터가 남학생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조금 허접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데이터가 방금 전에 보셨던 이 데이터가 그렇게 썩 잘 보이는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은 지금 가장 최근 2010년을 기준으로 세계의 대양에서 바다의 온도 편차가 어떻게 됐는지를 바로 색깔로 칠해버렸죠.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인도양과 태평양과 대서양이 지금 약 몇 도씩 증가하였다를 바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연도별로는 아예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을 X축 단위로 다 잘라서 색칠해 버렸어요. 어떤 바다에서 온도가 더 높게 변화가 나타났는가를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활동한 사진이고요. 남학생 중에 제일 잘한 모둠이 이 모둠인 것 같은데, 데이터 시각화 기법 중에 플로우맵이라는 기법을 학생들이 찾아가지고 미세먼지가 과연 어디서 유입되고 있는가에 대한 3개국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원인을 이렇게 파이 차트를 이용했는데, 파이 차트 내에서도 바로 뭐 한국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라 국기를 이용해 버리면서 조금 더 시각화를 잘 시켰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관점에서 각각 어느 나라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가를, 사실 똑같은 데이터를 이 플로우 맵과 이 구름 모양의 굴뚝 모양의 시각화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어느 나라 관점에서 어느 위치에서 미세먼지가 이동하였는가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했었던 작품이고요. 자, 다음 작품은 굉장히 잘했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웠던 시각화 자료였습니다. 지금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는 손에 잡을 데가 없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게 데이터를 잘 돋보이게 해야 되는데, 왼쪽이 미세먼지 농도고 오른쪽이 조기 사망자인데, 결국에 이런 단위도 없고 수치도 잘 나타나지 않고 해서 우리가 시각화를 할 때 더 중요한 게 데이터를 돋보이게 하는 어떤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언급했던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빨리 해서요. 마지막 단계로 이런 문제를 토대로 학생들이 의사소통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카드뉴스로 한번 제작해보자 했는데, 카드뉴스는 요새 핸드폰, 모바일로도 만들 수 있어서 학생들이 1시간이면 뚝딱 하고 만들어내고요. 지구온난화를 기반으로 그 데이터를 찾았던 모듬은 이런 식의 카드뉴스를 6장 만들었는데 일부만 제시했고, 또 뭐 기후 위기를 데이터를 찾았던 모듬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해양 오염 물질에 대해서 조사했던 모듬은 이런 식으로 카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데이터 기반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게 학생들의 학력 수준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 이 활동을 진행하는 속도나 어떤 수준이 학력 수준과는 관련 없는 좀 독립적인 요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나 이와 관련된 좀 구체적인 수업 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은 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하시면 얼마든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 화면 나오고 있나요? 예. 네, 그러면 통합과학 HT 수업을 생물 다양성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사례 발표를 할 안산경안고등학교 교사 신경애입니다.
저는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인데, 아이들과 이 통합과학 속에 담겨져 있는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HT 수업을 가지고 하면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HT 연수를 듣고 난 다음에 저희 아이들에게 이 수업을 적용해 보았고요. 오늘 잠시 발표할 차례는요, 제가 이 수업을 개발하게 된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수업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는 수업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 교육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목표로 창의 교육 패러다임에 맞는 핵심 역량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창의적인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아니다 보니,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역량을 키워주고 싶은 교육을 하고 싶어서 저는 이 HT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 어떻게 향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측정하고자 논문도 함께 쓰게 되었고요. 지식 위주의 암기식 공부가 아닌, 그리고 또 입시 제도 아래에서 역량을 키워주기 어려운 저희 학교 환경을 생각해서 이 창의 교육을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하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거는 인제 수업을 설계하게 된 그런 절차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냥 자료 참고하셔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저는 인제 HT 수업을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내용에 적용할 때 우리 창의성의 시작도 관찰이고, 이 HT 단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관찰이라고 보았거든요. 저는 저희 학교가 굉장히 되게 학교 와 보신 저희 이렇게 김현봉 교수님이나 이때 컨설팅 와 주셨던 교수님들은 학교가 참 예쁘다는 걸 알고 가시긴 했는데, 저희 학교가 조경이 참 잘 이루어져 있고, 주변에 인제 얕은 산도 있고 사계절의 변화도 참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교여서, 저는 이렇게 학교를 사계절의 다양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 환경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라 하면서, 이 생물 다양성 수업을 할 때 학교에서 어떤 걸 가지고 수업을 주제를 찾아서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이 수업의 주제를 삼게 되었는데요. 저는 총 수업을 진행해 보니까 12 차씩 수업이 되었고요. 수행 평가와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인제 좀 차시가 많이 길어진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크게 읽고 쓰고 말하는 활동으로 저는 이 HT 수업을 이어져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히어는 어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비유물을 제가 인제 포켓몬과 미니언, 아이들이 인제 친숙한 캐릭터에서부터 이 비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 아이들이 생각보다 포켓몬보다는 미니언을 더 좋아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 포켓몬은 지금 고1 남자아이들도 별로 하지 않는 게임이라는 걸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켓몬보다는 미니언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미니언이 사랑하고 있는 그 바나나와 관련해서 생물 다양성 주제를 접근해서 이 수업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 차시 때는 희열, 포켓몬과 미니언에 대한 비유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대어는 이제 제가 학교에서 굉장히 이렇게 관심 있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고라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고라니에 관련된 문제를 자연스럽게 인제 멸종 위기종인 고라니를 가지고 수업 주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제가 대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에게 인제 다양한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산출물을 만들고 글을 쓰고 그다음에 발표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수업에서 한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다양성이 중요한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저는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고요.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어 비유물을 찾을 수도 있었는데, 우선은 제가 먼저 찾은 비유물로 먼저 소개를 하게 되어서 아이들이
이 사진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어서 포켓몬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의 이제 다양성에 대한 다인의 진화론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미니언의 외모에서 변이를 찾아서 아이들과 인제 어 흥미있게 호기심 있는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찾는 수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개념을 이렇게 소개하는 단계로 이렇게 수업이 H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아이들한테 인제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문제의 실마리를 인제 바나나에 관련된 걸로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도 먹었던 바나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아이들과 관찰 및 탐색할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강연을 같이 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주었고요. 이제 주변에서 비유물을 통해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관심에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저희 학교에 살았던 고라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렇게 봄에도 굉장히 예쁘지만 가을에도 굉장히 예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 고라니를 목격한 선생님들도 꽤 많이 계셔서 아이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있게 봤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고요. 고라니가 멸종 위기 중이라는 것도 저도 이번에 수업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아이들도 인제 고라니가 안산에서 좀 흔하게, 그리고 또 인제 로드킬을 많이 당하는 동물이어서 이 동물이 그렇게 멸종 위기 중인지 모르고 있다가 저와 함께 수업을 하면서 '고라니가 멸종 위기 중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면서 여기에서 인제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열 수업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먼저 패들렛을 통해서 많이 찾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고라니와 관련돼서 생물 다양성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인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인제 다양한 자료들을 찾도록 유도를 했었고요. 어 이제 안산도 과거에는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도시였지만 지금은 친환경 도시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에게 이 안산의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경기도민 대상으로 한 설문 통계에서도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을 알리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서 제가 고라니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아이들이 고라니와 관련되어 있는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산출물을 만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고라니보다는 자신이 관심이 있었던 다양한 생물들, 특히 멸종 위기종에 처한 자신의 관심이 있었던 생물들에 대해서 많은 산출물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게 되었고요.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제 에브리웨어, 인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더 큰 그런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찾기를 바랐고,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결하길 바랐었었는데요. 저는 과학 글쓰기와 과학 말하기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문서로 아이들의 글을 받고 그다음에 쓴 글을 6가지 색깔 모자 기법으로 한번 돌아보게 했는데, 아이들이 이 당시에 6가지 색깔 모자 사고 기법으로 자신이 작성했던 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글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이들이 창의력이 또 한 번 폭발하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전에 글쓰기에서는 단순히 자료를 가지고 뭐가 중요하고 해서 논리적인 글쓰기가 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6가지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썼던 글을 돌아보니까 어떤 점들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서 이 수업을 거치면서 인제 말하기 수행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말하기 수행 평가에서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관심사들이 굉장히 잘 정돈되면서 또 발표하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제출한 산출물을 봤을 때 저는 인제 당연히 고라니 이야기가
많을 줄 알았으나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 늑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례 중심으로 또 인제 생물 다양성의 자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찾는 친구들도 있었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또 인포그래픽으로 중요성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꿈이 법조인이 되는 게 꿈인 친구인데, 이 법과 관련된 것들을 또 찾아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함을 알리겠다고 이렇게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유일하게 몇 명 안 되는 친구 중에 인제 고라니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아이들이 글을 쓰고 말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다양성에 대한 관심사가 폭발하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관심사는 학교에서 시작해서 H가 인제 저의 관심에 제 주변에서 시작한 게 고라니로 연결되고, 이 고라니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E로 연결을 했다면, 아이들은 저와는 또 다른 별개로 다시 HT가 아이들 안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생물 다양성과 개미와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찾아보는 친구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특히 인제 저희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급에 남학생들이 많은데, 개미에 대한 관심사가 되게 많은 아이들이 개미를 주제로 글을 쓴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 어 또 아이들의 호응을 굉장히 잘 이끌어내면서 개미가 지구 생태계에도 중요하고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라는 걸 굉장히 논리적으로 주장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꿀벌에 대한 문제도 꿀벌만이 아니라 장수 말벌도, 우리나라에서는 장수 말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무섭고 인제 독침이 강하고 뭐 이런 정도로만 아이들이 알고 있던 장수 말벌에 대해서도 해외에 나가서 장수 말벌이 오히려 인제 외래종으로 인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그 장수 말벌 속에서 항생제 물질이 들어 있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 속에서도 다양한 주제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내면서 글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창의력을 키울 때 굉장히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자신의 진로와, 또는 어릴 적부터 관심이 있었던 글쓰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수업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저는 인제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하게 돼서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체로 또 매우 이렇게 만족한다라는 평이 많았고요. 재밌었다라고 표현하는 친구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HT 수업이 아이들에게 주제만 잘 접근해서 하면 참 흥미롭게 잘 참여시킬 수 있는 수업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내용 수준은 아이들이 보통이다라고 표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HT 수업은 아이들이 느끼기에도 어렵지 않고 실생활 문제랑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도 적절한 수준이다라고 판단되는 걸로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고 싶냐?"라고 할 때는 받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 편이긴 한데,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제 중심으로 이렇게 몇 번씩이 만이라도 한다면 아이들의 창의력에 영향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수업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기존 수업과 있어서 아이들에게 큰 차이점은 스스로 뭔가를 잘 해결하고, 제가 일부러 다양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줬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 폭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자신들의 생각을 잘 이끌어냈던 그런 수업이 되었었고요. 그다음 특히나 인제 아이들도 기존 수업에서 이 부분은 제가 앞부분에 글자가 다 잘 안 보여서 하나 더 넣은 차트고요. 그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고르라고 했을 때, 수업 시간에 있어서 산출물을 만들거나 하는 시간을 좀 많이 주기가 어려워서 아이들이 혼자 각자 알아서 산출물을 좀 만들어야 되는 시간들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고요. 그다음 갑자기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온라인 수업 도구 툴들을 활용해야 하니까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해결해 나가느라 또 아이들이 시간이 좀 부족했던 점들이 쪼끔 있긴 했었다는 게 요번 수업에서 좀 많이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점이긴 했고요. 이제 끝으로 아이들이 소감문을 작성해서 냈던 거에, 아이들이 인제 기존의 어떤 수업이 아니라
창의적인 수업에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관심에 대해서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수업이어서 아이들의 만족도와 호응이 좀 많이 높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잘 펼칠 수 있어서 저는 인제 진로와 관련해서 고등학생이니까 생물 다양성과 자신의 진로를 연결지어서 "한번 너희들의 이야기를 이끌어 봐라."라고 했을 때 다양한 아이들이 또한 그런 방향으로 창의력이 많이 확대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업에 대한 사례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친구 이야기 것만 읽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4차 산업시대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융합을 하는 것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 왜냐하면 여러 방법을 통해 하나의 융합된 결론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 해결 능력도 늘었다.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게 되니 한 방법이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인 수업과는 다른 진정한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수업을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정작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 제대로 공부가 안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수업은 이해해야 할 수 있는 과제들이라 진정한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정한 주제에 대해서 끝까지 해결하기를 바라고 좀 피드백을 그렇게 해서 많이 주었거든요. 아이들과 운영하고 있는 채팅방들이 있는데 채팅방에서 적극적으로 글 쓸 수 있는 방향과 자료에 찾는 거 그다음에 하다가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 가면서 온라인 수업에서도 이 수업을 이렇게 이끌게 되었는데요. 어 화면 공유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HT 수업했을 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창의력에 대해서 좀 어려운 게 아니라 관찰에서 시작해서 비유물로 그리고 자신의 주변 문제로 이어져 가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자신들의 주제를 잘 찾았던 점들이 참 좋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 도구들이 참 활용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고 학교에 여건이 안 되는 것들은 쪼끔 아쉬움이 있었지만 저희 학교 아이들한테 뭐 VR이나 AR 같은 좋은 기기를 소개해 줄 수는 없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이 HT 수업이 갖고 있는 철학이 저는 아이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높여줘서 되게 알겠습니다. 좋았습니다. 너무 저기 발표를 다 잘하셔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이 없겠죠? 혹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기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담당자분께서 6시 10 분에는 마무리해 달라고 하셔서 예. 두 분 다 발표 잘하셨고요. 어쨌거나 마무리 잘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